원래는 하나였던 수원 화성과 팔달문, 만리장성보다 더 멋진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수원시 팔달구에는 1794년에 착봉, 정조 20년인 1796년에 완공된 총 길이 5.74km에 달하는 수원 화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조가 효심으로 조성한 계획도시 수원 화성은 1993년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팔달문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수원 화성을 상징하는 화성의 남문으로 1963년 보물 제402호로 지정된 아름다운 성문입니다. 팔달문은 정조 18년에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화성 성곽과 함께 건립했으며 팔달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도시계획상의 문제로 인해 화성 성벽과 분리되어 로타리 한가운데 있는 팔달문에서 동북쪽으로 한참 걸으면 성 안에서 성벽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동시장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서서 곧장 아스라한 돌계단을 오르면 화성의 남쪽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에 동남강루가 서 있습니다. 동남강루는 성곽의 남쪽 시야가 가장 넓은 곳에 세운 감시초소 겸 휴식 공간인데 비상시 각 방향의 군사지휘소 역할도 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동남강루를 지나니 성 밖으로 멀리 수원 남쪽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화강암으로 세운 고딕식의 멋진 수원제일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성벽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간 동삼치가 있는데 치란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돌출되게 만든 시설입니다. 정조는 화성을 쌓기 위해 초기하던 신진학자 다산 정약용에게 화성 축조의 책임을 맡겼고 다산은 기본 설계서인 성화주략을 저술했습니다. 성화주략에 의하면 성의 둘레는 한보가 6자인 3600보, 높이는 2장 5척으로 7.5m로 되어 있고 성을 쌓은 재료는 화강암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 화성은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훨씬 짜임새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효율적인 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에는 5군데의 포루가 있는데 동이포루는 성곽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치성 위에 지은 목조 건물로 군사들의 대기소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산은 거중기, 농로, 수레인, 유형거 등 10여 가지의 새로운 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이포루를 지나 조금 더 걸으면 구운 벽돌로 쌓아 올린 특이한 모양을 한 5개의 봉수대 겸 돈대인 봉돈이 서 있습니다. 성에서 봉수대는 보통 산봉우리에 설치를 하는데 화성의 경우 평지에 있고 시야가 툭 터져서 위급시 연기를 피워 올리면 한양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 방향으로 계속 걸으면 치 위에 나무로 세운 감시초소 겸 휴식시설인 정면 1칸 측면 2칸의 동이포루도 있습니다. 팔달문에서 창룡문 사이의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화성의 동남쪽 성벽에는 2군데의 포루, 3군데의 치가 촘촘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동이포루에 오르니 수원시가지의 동남쪽이 눈앞에 펼쳐졌고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성의 외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이포루를 지나 동북쪽으로 300m 정도 걸으면 나타나는 화성의 동문 창룡문은 6.25 때 소실이 되었다가 1975년에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창룡문은 돌로 쌓은 홍해문의 축대 위에 단층의 문루를 세우고 밖으로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쪽이 열린 옹성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창룡문 바깥으로 나가서 올려다보니 옹성의 높이 때문에 문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반원형으로 쌓은 옹성은 미적으로도 멋진 시설이었습니다. 화성을 둘러보면서 실학파 학자의 하나로만 생각했던 다산 정약용이 기술과 예술 등을 망라하는 탁월한 능력자였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수원 화성에는 적들을 향해 기계식 활인 쇠뇌를 발사하기 위해 전돌로 세운 서노대와 동북노대 등 두 군데의 노대가 있습니다. 창룡문과 동북공심돈 사이에 동북향으로 서 있는 동북노대는 외부에서 전도를 쌓아서 반달형으로 만들었고 내부에 쇠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화성에는 원래 속이 빈 돈대를 뜻하는 세 개의 공심돈이 있었으나 지금은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의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동북공심돈은 화성 동북쪽 코너에 서 있는 벽돌로 쌓은 원형의 높은 망루로 내부는 3층이고 나선형 계단이 있어서 소라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동북공심돈을 지나 서쪽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넓은 활터를 지나면 성벽 아래에 연무대라고도 하는 동장대가 있습니다. 장대는 장수가 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화성에는 서장대와 동장대 등 두 곳의 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의 훈련 장소였다고 합니다. 3단으로 축조한 부지의 가장 높은 곳에 멋지게 쌓아져 있는 축대 위에 세운 동장대는 서장대까지 화성 전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멋진 팔짝지붕 건물인 동장대 처마 아래에는 군사훈련장임을 뜻하는 연무대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동장대의 서문을 나서면 길 건너편에 연무대 초등학교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아담한 크기의 수원 화성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연무대를 지나 서쪽 방향으로 걷다 보면 동쪽의 성벽 아래로 낸 일종의 비밀 통로들 가운데 하나인 동암문과 만나게 됩니다. 암문은 적의 눈에 띄지 않고 필요한 물자나 식량 등을 운반하기 위해 후미진 곳에 만들어 놓은 비상통로로 화성에는 5개의 암문이 있었습니다. 동장대를 지나 방화수류정으로 가는 사이에 화성의 5군데 포로 가운데 하나인 특이한 외관을 지닌 동북포루를 만나게 됩니다. 동북포루는 건물의 계단과 주변의 공간을 벽돌로 쌓았으며 지붕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던 각건과 비슷해서 각건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동북포루를 지나 한참을 걸으면 동북쪽 요충지의 거대한 용두라는 바위 위에 멋지게 지은 정자 같은 동북강루가 서 있습니다. 이 동북강루는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서 꽃을 찾고 버들과 함께 논다는 의미의 방화수류정으로 불리며 보물제 170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화수류정 처마 아래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 이래의 대서예가로 손꼽힌 원곡 김기성 선생이 쓰신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방화수류정 조금 못 미친 곳에 만든 북암문 밖으로 나가보니 용현이란 이름의 연못을 중심으로 멋진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용현 앞에서 바라본 방화수류정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군사시설이면서도 조선 후기 최고의 정자로 손꼽힌다는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방화수류정에서 바라보이는 남쪽 언덕에는 1963년 보물제 14호로 지정된 창성사지 진각국사 탑비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1386년 고려 우왕 12년 진각국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으로 광교산 창성사터에 있던 것을 이전했는데 관리가 좀 부실해 보였습니다.
방화수류정을 지나면 곧장 화성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원천 북수문이 있고 그 위에 걸린 돌다리 위에 누각인 화홍문이 서 있었습니다. 이 북수문은 7개의 돌로 쌓은 무지개 모양 홍해문 형식이었는데 그 위에 세운 누각인 화홍문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화홍문 옆으로 난 차도를 통해 성 밖으로 나가서 바라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은 을씨년스러운 겨울 날씨였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화홍문을 지나 장안문 방향으로 걷다 보면 성의 북쪽 끝 벽돌로 쌓은 치 위에 공이포를 장착한 북동적대가 있습니다. 적대는 성문을 공격하는 적을 막기 위해 장안문과 팔달문 양쪽에다 설치한 포대인데 공이포는 17세기에 하매를 통해 유입된 신무기입니다. 북동적대에서 직각으로 꺾어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바로 눈앞에 수원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이 웅장한 모습으로 다가듭니다. 오후 4시 반경 때마침 서쪽 하늘로 비낀 오후의 태양이 장안문 지붕 너머로 눈부신 햇살을 뿌려주어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장안문은 팔달문과 더불어 화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위엄을 갖춘 건물로 네 모서리가 긴 경사를 이루며 용마루와 만나는 우진각 구조의 지붕입니다. 장안문 이름을 지은 정조는 장안의 의미를 북으로 한양을 바라보고 남으로 육릉을 바라보며 만년의 편안함을 길이 누린다라고 풀이했다 합니다.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성문의 전면을 항아리 모양으로 감싼 웅성은 한쪽 옆을 트는 대신 주 출입문의 격식을 위해서인지 가운데를 홍해문 형태로 뚫어 놓았습니다. 장안문에서 북서적대와 북서포루를 지나 서쪽으로 나아가면 멀리 서북공심동과 화서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심도는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3층 구조물로 정조는 이 서북공심돈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물 제17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북공심돈 옆에는 화서문이 서 있고 그 전면을 항아리 모양의 옹성이 감싸고 있는데 옹성 위의 성벽에서 둘러본 화서문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화서문은 우리나라의 다른 성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양식과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특히 아름다운데 보물 제4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지역에 있는 화서문에서 서북 강루를 지나 가장 높은 지점인 서장대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과 돌계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화성 성곽길을 걷기 시작한 지 이미 1시간 반이 더 지났는데 영하 5도의 날씨에 오르막길을 걸어 오르려니 등골에서 땀이 흐르더라고요. 서장대까지 올라가는 마지막의 무척 높고 가파른 100여 돌계단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으로 오르는 깔딱고개를 연상시키는 정도였습니다. 팔달산 정상에 오르니 눈앞에 화성에 있는 두 군데의 노대 가운데 하나인 벽돌로 쌓아 올린 팔각형의 서노대가 있었습니다. 해발 145.5m 높이의 팔달산 정상에는 보통 서장대라고 부르는 2층 유각형의 군사지휘본부인 화성장대가 있습니다. 서장대는 아래층은 사면 각 3칸, 위층은 사면 각 1칸의 건물로서 아래층은 군사훈련 지휘소로 위층은 감시초소로 사용했습니다. 완공전인 1795년 이곳을 찾은 정조는 군사훈련인 성조식을 참관한 후 화성장대라는 현판 글씨를 직접 써보냈다고 합니다. 서장대 앞 축대 위에 서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서 남쪽으로 펼쳐진 일망무제의 수원시가지를 둘러보니
정말 천하의 명당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사부곡으로 수원의 육릉과 건릉을 조성하고 화성과 행궁까지를 세운 정조의 깊은 효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효원의 종각을 지나 조금 더 걸으면 왼쪽에 1997년 수원 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하얀색의 아담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비 맞은편의 치 위에 세운 서포루는 서안문을 방어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역할을 위해 세운 시설입니다. 서장대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수원시에서 조성한 효원의 종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 3.54m, 지름 2.15m, 무게 12.5톤의 이 종은 누구나 유료로 3회에 걸쳐 부모님과 가족과 자신을 위해 타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남 안문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비 뒤쪽의 작은 광장에 3.1 독립운동 기념탑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서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수원 지역에서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세운 이 기념비는 1969년 수원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 정상에 건립되었습니다. 화성의 남서쪽 끝 가장 높은 지점에는 서남쪽에 만든 비상출입문으로 화성의 5개 안문 가운데 유일하게 위에 포사가 있는 서남 안문이 있습니다. 팔달산의 서남쪽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곳에 있는 이 서남 안문은 은밀하게 식량과 물자, 인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250m 길이의 용도와 연결됩니다. 서남 안문 앞에서 방향을 바꾸어 동남쪽의 팔달문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은 길지는 않았지만 경사가 급하고 거친 돌계단 길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쌓인 눈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니 멀리 수원 동남 방향의 시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남쪽 산자락의 모퉁이에는 수원 출신 작곡가인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노래 고향의 봄 노래비가 서 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시작되는 노래 고향의 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즐겨 부르는 3천만의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내리막길의 끝 성벽이 끝나는 그곳에 양쪽으로 도로가 있고 양쪽 마을 너머의 건물들 사이로 2시간 반 전에 출발한 팔달문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끊어짐 없이 계속되어 오던 화성 성벽은 빌딩들 앞에서 단절되고 화성의 시작이자 끝이어야 할 팔달문은 빌딩 숲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끊어지는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 양쪽에 빌딩들이 솟아있는 사이길을 걸으니 전면 팔달로 로타리 한가운데 팔달문이 우뚝 서 있습니다. 팔달문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남문이자 남문은 곧 정문입니다. 또 보물제 402호이기도 한 팔달문이 고립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도시구조상 쉬운 일이야 아니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팔달문과 화성 성벽을 다시 하나로 잇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번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